TV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간밤에는 개표 보느라고 잠을 설치셨습니까? 네,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실 텐데요. 예. 바로 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부터 만나보시죠.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뭐 2부, 3부에서 이거 이제 정밀 분석을 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을 좀 이제 그 짧고 굵게 핵심만 좀 추려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개표 결과를 보면 오세훈 대 박영선 득표율이 57.5 대 39.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박형준 대 김영춘 62.7 대 34.4 이렇게 나왔고요. 투표율은 서울 58.2, 부산 52.7%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압승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압승의 비결, 선거 결과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 사례를 하나 갖고 이번 어떤 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아,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이었던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압승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보니까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플러스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 대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42.8 대 52.7%였어요. 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서병수 후보 대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이 37.1 대 55.2%였고요. 어허. 당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서울이 59.9%, 부산이 58.8%. 자, 일단 투표율부터 볼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투표율이 59.9였는데 이번에는 58.2.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지금 떨어졌다고 비슷해요.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권 고정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 불참했다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전제로 해놓고 이제 득표율을 이제 그 바꿔서 봐야 되는데 득표율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야당 후보가 14.7%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여당 후보는 13.5%포인트가 하락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꼭 그만큼의 유권자가 여권에 등을 돌리고 야권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서울만 놓고 본다면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39.2 그냥 40%를 놓고 본다면 역대 어떤 선거를 모두 종합을 해볼 때 민주당의 어떤 고정 득표율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했다. 유진을 했다. 지지층은 나왔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13 내지 14%포인트의 이 유권자층, 결국은 스윙보터 기질이 있는 이 유권자층이 모든 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영천님이 민주당이 JB타임즈만 들었어도 이 결과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고 빅토르 25님은 공정, 정의, 민주당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 뭐 김수님은 압도적으로 이긴 이유가 있다. 데이지님은 이제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제부터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뭐 이건 이제 짧게 이제 그 분석을 한 거고요. 2부에서부터 좀 정밀 분석에 들어갈 테니까 좀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백신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원장에게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채용 취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채용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그러면 왜 해고를 했느냐? 네. 원장 말을 보니까 접종 거부에 대한 자유권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그 해고당한 교사는 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원장의 말 가운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해고 통지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의 어떤 단독 결정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이 개진이 된 결과일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이 여부를 좀 일단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기본 방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잖아요. 선택. 예. 그다음에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정부가 책임을 묻고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정부의 이 방침을 벗어나는 해고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음. 형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기다 국공립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냐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 네.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 얘기도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요. 한편에선 해고가 된 상황이라 가지고 네, 불안을 이해는 하지만 과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얘기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어제 엄중식 교수랑 네. 코로나 상황을 진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엄 교수가 했었는데 네, 어제 오후 정부가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예정이었던 보육교사와 60세 미만 대상자들의 접종 일정을 전면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분도 보육교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도 여기에 또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다시 일하실 수 있어야 될 거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어젯밤에 유럽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랑 희귀 혈전 관련 가능성을 발견했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네, 요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붙인 얘기겠어요. 왜냐하면 이 혈전은 매우 드문 사례고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크다. 이 점도 함께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워낙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어설프게 보세요. 뭐 분석이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이야기를 꺼낼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일단 지금 우리 그 당국이 일단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중지를 했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하나의 분기점은 바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럽 의약품청이 했다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있지만 그렇다고 매우 드문 사례고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글 거냐 전문가 회의에서. 그렇죠. 결국 앞이냐 뒤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요건 잘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네. WHO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요런 혈전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타당해 보인다고 고려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요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죠. 그 20대 여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혈전이 생겼다고 해서. 네. 그런데 이제 혈전이 생긴 부위를 보니까 폐하고 다리 쪽.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집중해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뇌 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혈전 같은 경우는 폐와 다리이기 때문에 뇌가 아니라는 점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네. 요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20대 남성 한 명이 또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때도 뇌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요 두 가지 사례도 아마 이제 당국이 전문가들하고 이제 머리를 이제 맞대서 수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촌철님들 의견도 좀 약간 분분하시네요. 네. 네, 좀 분분하시고 5992님은 해고 논란은 너무 안타깝지만 제 아이의 선생님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저는 보내기 싫을 것 같아요. 차라리 대인 접촉이 없는 부서로 발령했으면 논란이 덜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거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거와 같다. 근데 이제 자유라고 하지만 음. 조금 맞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가장 1차 접종 대상자가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았지만 100%는 아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맞지 않았던 분들은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결국 환자들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우려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넘어갔던 것은 백신 접종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무방비로 좀 노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잖아요. 이런 네. 점이 이제 고려가 됐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제 선택 사항에 대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님도 오늘 연기돼서 저도 백신 안 맞는데 부작용도 걱정이지만 효과를 봐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럼에도 좀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만약에 백신 접종 전면 중단으로 간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제 물량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이제 제1차 그러니까 그 공급 물량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전에 정말로 문제가 있던 건 강행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결론을 내릴 사안이다. 요점만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단독 김태현 소유욕의 군 시절 도벽 허세 자존심 셌다. 뉴스원.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군복무를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시절 도벽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태현이 훈련을 받던 시기는 2016년 7월이다. 7일 김태현의 훈련소 동기였던 A씨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현이 훈련소 생활을 하는 기간에 물건을 훔치는 등 도벽이 있었고 자존심이 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성격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을 정도로 훈련소 생활은 순탄했다며 도벽이 있던 거랑 허세를 부리는 등 자존심이 센 것 말고는 바늘 도둑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씨는 김태현의 사건을 알게 된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네.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과 관련된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보도만이 아니라 비슷한 류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창들의 증언을 본가 보도한 것도 있는데 뭐 착하긴 했지만 갑자기 화를 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하던 PC방을 찾아서 수십만 원을 훔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 게임 관련 페이지에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강남, 부산, 인천, 성남, 대전 지역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소개한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네, 지금 마이티 환즈님이 뭐 저런 걸 별게 다 범죄자를 왜 조명하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이 싶은 거예요. 보도들이 왜 나올까요? 자,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터는 게 공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김태현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주장이 사실인지 범행 동기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찾는 차원이라면 그거는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를 가리는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라면 그건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반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나열했던 보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로서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프로파일러가 많게는 4명이 지금 투입이 돼서 김태현이 사이코패스, 더 나아가서 소시오패스인지 여부를 지금 가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자, 그럼 프로파일러가 지금 이걸 가리는데 저 보도들을 참고를 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자, 국민의 알 권,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알 권리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 사회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건데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 좀 더 심하게 보면 관음증 이런 것들에 부응하기 위한 것은 알 권리에 부응하는 보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이냐. 김태현을 편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편드는 그죠? 건 편들다니요. 편들 무슨 이유도 말씀이에요? 전혀 없고 편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뭐 일부에서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그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뭐 그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사이코나 소시오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황을 갖고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도 내용들이 거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정보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8454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클릭수를 위한 보도겠죠. 이러는 저도 사실 클릭해서 읽어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지는 않고 읽다 말았지만요. 라고 해주셨고 심은정님은 단독 기사? 참 수준 할 말 알만 아니다 할 말 알 할 안. 네,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까지 중계 방송을 봤더니 중계 방송이란다 개표 방송을 봤더니 발음이 어려운 건 저도 인정을 해요. 혀가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할만 안 한 그죠? 네, 하여튼 기사 수준이 옛날 썬데이 서울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저는 화이트폭스님은 신상털이는 개인 궁금증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 락으로 시작하는 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대체 얼굴 공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회의 얼굴 공개해서 침 뱉으면서 여흥을 즐기라고 던져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런 류의 기사가 상당히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최근 들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느냐? 이것이 뭐 엄청난 보도 경쟁과 어떤 그 클릭 경쟁 이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촌철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는 좀 걸러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이상했지만 으우우은님이 JB타임즈가 제일 재미있어요. 이 코너만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계셔야지 왜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8시 30분까지 이어지고요. 네. 이후에는 또 유튜브 전용 방송 천기누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거기까지 쭉 들으시면 되고요. 0025님이 더마카님 커피 안 주나요? 그러니까. 졸려요 해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 왜 하네요? 합니다. 지금 하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집중 4월 이벤트 오늘도 이어집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문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커피를 쏩니다. 네. 어젠 저희가 40분을 뽑았죠. 네. 모닝 문자 오늘 갔을 거예요.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아침을 좀 기대하면서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죠.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고생 많았어요. 네, 라디오 헤드님이 네. 이젠 더마카 얼굴 공개하라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포기했다? 네. 네. 아니 앞에서 저희가 신상 공개 얘기했잖아요. 얼굴 공개. 그거고 이거고 도대체 또 뭔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갖다 둘러 붙이기는 지금.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라디오 헤드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막내 작가였습니다.